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병원에 가는 걸 너무 싫어해서요. 병원 가려고 캐리어만 꺼내면 고양이가 숨어서 안 나온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내가 만지는 걸 싫어해요. 만지려고 그러면 움찔거리거나 물고 도망가거나 나오지 않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고양이는 천을 먹어요. 내 고양이는 비닐을 씹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가끔 들어오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양이 예절 교육 2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재밌었나요? 병원에 가는 걸 너무 싫어해서요. 병원 가려고 캐리어만 꺼내면 고양이가 숨어서 안 나온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고양이는 병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거는요. 한 번 병원에 다녀오고 나면은요, 거기서 받았던 그 많은 스트레스들과 공포심을요, 온몸으로 기억하고 격렬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고양이가 병원을 가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은요, 그 병원을 가는 동안, 또 가서 있는 동안, 또 오는 동안 그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우리 집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단 이 동장은요, 평소에 싫어하지 않도록 항상 밖에 꺼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열어두시고 이 동장 안에서 맛있어하고 좋아하는 간식이나 밥도 주고 캣닙도 가끔 그 안에다 뿌려주세요. 그래서 이 동장 안에 들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이 동장을요, 소파 사이에 두고 숨 쉽도록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안에 안락한 쿠션 같은 것도 깔아주시고요. 이 동장은요, 반드시 위가 열리는 형태의 것을 구비하시고요. 굴처럼 이렇게 앞으로 들어갔다 다시 앞으로 나온 형태의 이 동장은요, 진료 과정에서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을 우려가 있어요. 항상 위가 열리는, 위가 완전 분리가 되는 그런 형태의 이 동장을 준비하시고요. 병원에 가셔서도 되도록 이 동장 안에서 간단한 진료나 처치는 그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병원 이동간에는요, 이 동장 자체 전체를 담요로 덮어서 밖을 볼 수 없게 해주시고요. 이 동장 안에는 평소 집에서 사용하는 수건이나 담요 등을 깔아두어 고양이가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 덜 스트레스 받는 길입니다. 자, 내가 만지는 걸 싫어해요. 만지려고 그러면 움찔거리거나 물고 도망가거나 나오지 않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친해지고 싶은데 안 친해지는 경우는 되게 흔한 경우에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고양이는요, 강아지와는 좀 달라요. 자신이 원할 때만 만져주기를 원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부위만을 만지길 바라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즉 아무데나 만진다고 다 좋아하진 않거든요. 아무리 집사와 신뢰가 돈독해도요, 원치 않을 때 만지거나 원하지 않는 부위를 만지게 되면은요, 당연히 화를 내고 물거나 핥을 수 있습니다. 쓰다듬어 줄 때 요령은요, 고양이가 완전히 만족하기 직전, 약간 부족하다 싶을 때까지만 만져주세요. 그것이 요령입니다. 이게 눈치를 보면서 잘 관찰하다 보면 그 시점이 딱 있거든요. 언젠가 감이 좀 오실 거예요. 만지다 보면요, 얘들이 싫어하는 시점이 딱 있어요. 고양이가 싫어하기 직전까지만 만져주시고요. 그 후에 적절한 간식이나 사냥놀이 같은 보상을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항상 고양이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상태를 파악하시고 때에 따라 만져주셔야 합니다. 엎드려서 눈을 감고 귀를 앞으로 하고 편안한 자세로 있다 그러면은요, 쓰다듬기에 아주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스스로 다가와 몸을 비빈다면은요, 역시 만지기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만져주다가 꼬리를 휘휘젓기 시작하거나 귀가 쫑긋 서기 시작하거나 털이 조금이라도 곤두서기 시작한다면은요,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조금씩 만져주기 시작한다면은요, 언젠가는 여러분 집사의 손길을 보다 잘 즐기게 될 것입니다. 내 고양이는 천을 먹어요. 내 고양이는 비닐을 씹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가끔 들어오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일서킹 신드롬이라고 하는 건데요. 고양이 중에는요, 천을 유난히 좋아하고 핥다가 씹다가 먹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주로 샴 고양이 아니면 러시안 블루 고양이 같은 코비 쉐입 타입의 고양이들이 주로 이런 증상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유전적으로 다발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대체로 증상이 더 심해지는 편입니다. 혹시라도 천을 많이 먹거나요, 천의 씨를 끊어 먹게 되면은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강력하게 자제를 시키셔야만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씹을 수 있는 천의 종류를 최대한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은 대체로 입으로 무언가 씹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씹는 욕구를 다른 것으로 충족시켜주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료 역시 조금 더 딱딱하고 알갱이가 약간 큰 씹을 수 있는 종류의 사료로 바꿔주시고요. 무언가 씹을 수 있는 단단하고 커다란 종류의 간식을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도록 펠리웨이 같은 페로몬 제제를 꼭 사용해 주시고요. 질켄 같은 스트레스 완화 영양제를 먹이시고 충분한 사냥놀이를 해주며 커다란 캣타워를 커다란 창가 앞에 두어서
창밖을 충분히 관찰할수록 해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무료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무료한 환경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유전적인 소인이 주로 이런 문제를 만들고 확대시킨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환경 개선과 많이 놀아주시는 것, 이 두 가지가 답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씹을 수 있는 천은 치워주세요. 평소에 사람 음식을 탐하고 사람이 밥을 먹으면 뛰어 올라오고 사람의 음식을 먹으려는 고양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병원의 고양이들처럼요. 판매용 간식을 몰래 물고 뜯어먹는 행위,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밤에 식탁 위로 올라가 사람의 음식을 먹는다면요, 이것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호기심이 많은, 그리고 에너지감이 높은 고양이들이 종종 일으키는 사고 중에 하나인데요. 종종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큰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모든 음식은요, 고양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쓰레기통 역시요, 뚜껑이 있는 걸로 바꾸시고요. 고양이 힘으로 밀어서 쓰러뜨릴 수 없는 무거운 곳으로 바꿔주셔야만 합니다. 강아지와는 달리 고양이는 높은 데 음식을 둔다고 해서 얘들은 접근을 못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덮고 치우고 닫아두셔야만 합니다. 고양이가 접근이 가능한 곳에 음식이 있다면요, 호기심 많은 고양이가 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강아지의 경우는요, 바닥만 치우면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이지만요, 고양이는 찬장이나 식탁, 선반 위의 음식까지 모두 잘 치워둬야만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브러싱이나 눈곱 띄는 거 혹은 발톱 깎는 것을 극도로 싫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톱을 깎거나 이빨을 닦거나 털을 빗기려고 하면은요, 난리를 치는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평소 고양이가 아파하거나 싫어할 만한 자세나 혹은 강도로 지나치게 세게 해주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대부분의 집사들이요, 브러싱을 되게 생각보다 세게 하세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집사님들은요, 발톱을 깎을 때 너무 욕심을 내고 너무 의욕적으로 하려고 해서 고양이한테 겁을 유발하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집사님들은요, 고양이를 손질하고 이빨을 닦거나 눈곱을 무언가 손질하고 할 때 너무 꽉 잡으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당연히 너무 억지로 잡고 꽉 잡으면 물고 핥히고 싫어하죠. 왜 그런 거 아세요? 무언가 나를 꽉 잡으면 오히려 내가 더 움직이고 버둥거리려고요. 무언가 나에게 자유를 조금 주고 느슨하게 잡으면 내가 좀 더 순응하는 그런 느낌이 필요하거든요. 자, 브러싱도 발톱 깎기도 양치질도 끈기를 가지고 천천히 조금씩 시도해 보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 한 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절대 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절대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발톱은요, 먼저 발을 부드럽게 만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억지로 세게 잡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부드럽게 발을 만지는 거 먼저 연습을 해주세요. 카레가 할까? 카레 일로 와. 으쌰, 카레야. 왜? 오늘은 카레도 기분이 나빠? 응, 너 카레가 아니구나. 깜짝이야. 너도 싫어? 오늘 딴 애들이 다 어디 갔지? 그리고 발을 만지는 행위가 충분하게 익숙해지면은요, 발톱을 하나씩 깎는 걸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게 비록 며칠이 걸릴지라도요, 천천히 하나씩 시도해 주세요. 그리고 빗질은요, 여러분의 브러싱질은 너무 강해요. 빗질은요, 어미 고양이가 아기 고양이를 혀로 부드럽게 구루밍 하듯이 그 정도 강도로 천천히 해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브러싱은 스스로 하는 구루밍의 대체요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하셔야 돼요. 부드럽게요. 굉장히 부드럽게 조금씩 부분 천천히 진행합니다. 한 번에 다 하고 의욕적으로 막 콕콕 밀지 마세요. 그럼 아프죠? 당연히 싫어하고요. 너무 거칠잖아요. 언제라도 조금이라도 싫어하면은요, 멈추고 충분하게 쉬었다가 다시 시도합니다. 칫솔질도 마찬가지예요. 입에 손가락으로 간식 같은 걸 먹여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입에 넣는데 익숙해지면은요, 고양이가 좋아하는 질감의 칫솔을 찾아봅니다. 여러 형태의 칫솔들이 있거든요. 어떤 건 싫어할 수도 있고 어떤 건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형태, 좋아하는 질감의 칫솔을 찾는 걸로 시작으로 또 좋아하는 치약 맛을 또 찾기 시작합니다. 고양이들 치약은 다양한 맛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가 거부감이 적은 치약을 또 찾으시고요. 그리고 이빨을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보는 겁니다. 너무 억지로 아니면 너무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어떤 날은 이빨 하나밖에 못 닦을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이빨을 다 닦을 수도 있겠죠.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익숙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질들, 이러한 싫어하는 과정들이 모두 끝난다면은요, 반드시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상은 여러분의 사랑일 수도 있고 쓰다듬기일 수도 있고 격한 사냥놀이일 수도 있고 맛있는 간식일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원하는 보상을 해주세요. 자,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 고양이의 예절 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